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조사 관할 이송의 실익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자신이 주거지랑 가까운 곳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또 범죄 발생지도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자신의 주거지 관할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수사 사건의 관할은 기본적으로 고소인 주거지가 기본적으로 관할이 있고, 혹은 뭐 범죄를 발생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 주거지를 안다라고 하면 그쪽에다 고소장을 제출을 해도 수사는 시작이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모두 다 이제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할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재판은 조금 틀린데, 형사재판은 이제 범죄 발생지 내지 피의자 주거지에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재판 진행을 보통 해줍니다. 왜냐하면 범죄 발생지랑 피의자 주거지가 이게 거리 차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멀리 가서 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피의자가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그럼 자신의 주거지 관할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해달라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보고 일로 와서 수사 받아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피의자가 나 거기 안 살고 좀 머니까 내 주소지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하면 경찰 단계에서는 요즘 이제 이송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청을 할 때만 이송을 하고, 보통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주거지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방어권 보장. 그러니까 멀리 가서 조사받거나 멀리 가서 오며 가면 시간도 버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송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하는데 가서 조사받지 멀지도 않은데 라고 하더라도 좀 이송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로 첫인상 효과라고 하는 건데, 최초로 받은 어떤 정보에 더 많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선입견이라고 그러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소인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수사관한테 피해 호소를 할 것이고, 피의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게 답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을 먼저 보고 피해 사실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많은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 사실을 모두 부인을 해야 됩니다. 무죄를 주장해야 되고, 실제 무죄라고 본다면 이미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는 게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겠죠. 설득이란 것도 잘 먹히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때 더욱 이제서 새로운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을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송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경찰서에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새로운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서류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조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 사건을 조사한 그곳에서 바로 조사를 받기보다는 이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제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다 진행된 사건인데, 그곳에 가서 이 피의자로 하여금 조력도 해서 열심히 무죄 주장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인데, 수사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이 피의자가 뻔하게 자꾸 범행을 부인한다라고 보니까 굉장히 좀 압박도 하고, 굉장히 나쁜 관점에서 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좀 자세히 보니까 고소인 조사를 한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됐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걸 보면 억울한 고소를 당한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 중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사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보면 적극적으로 피의자 주거지가 이게 다르다고 한다면 이송을 좀 시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이송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주소가 머니까 좀 조사를 좀 우리 주거지 관내로 이송해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뭐 같은 서울시 관내라고 한다면 그냥 와서 조사받아라라는 식으로 묵살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이송 신청서를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수사관도 좀 이송을 해줄지 말지를 판단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수사 서류로 들어가야지 내부 결재를 거쳐서 왜 안 받아주냐, 이게 내부 결재에서 받아주라고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송 서류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경찰서 서식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말보다 안 있게 제출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본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떤 뭐 제안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